안녕하세요. 과학적 근거로 필요한 의사수 예측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까 했던 이야기에 못했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너무 단순한 수학적인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약간 복잡한 수학적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절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 따라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가능하구나. 이게 생각도 쉽네. 과학적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먼저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좀 듣고 갈게요. 의대 증원 2,000명은 정부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의료계가 근거도 없이 중구난방 증원 규모를 주장한다며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는 법입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의료계가 근거를 가진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해주면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00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되셨죠? 과학적으로 충분히 토론하면 얼마든지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예측하는 것은 100% 정확하지 않죠. 100%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를 가르쳐 드릴 텐데 여러분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컴퓨터로 그 숫자를 가지고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배우고 공부도 하고 대통령 말씀처럼 과학적 계산도 해보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한번 해봅시다. 먼저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논문인데요. 그 보고서인데요. 이 보사부에서 나온 보고서에 보시면 이 예측한 방법, 과거는 과거고 미래를 예측한 방법이 아리마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딱 듣는 순간 이거 되게 복잡하겠구나, 어렵구나 생각이 드시죠?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조금 도와드릴게요. 100% 아리마인지는 확실치 않지만 아리마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웹사이트인데요. 제가 만든 웹사이트예요. 웹사이트에다가 이런 데이터가 쭉 있습니다. 에어 패신저로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에어 패신저, 비행기 이용 승객 수가 점점 늘어나겠죠. 사람들이 소득이 올라가면서 그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점점 비행기가 타는 사람이 늘어나겠지만 뭐 계절에 따라서 많이 여행 가는 계절이 있으니까 그게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숫자를 보인다는 거예요. 쭉 이렇게 들락날락 계절성을 보이죠. 특히 이 계절성을 보일 때 아리마 방법이 좋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여러분들은 보통 엑셀이나 뭐 이런 데서 할 때는 쭉 가운데 선을 그어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나온 방법이 아리마라는 방법입니다. 그 아리마 방법을 의하면 요까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거는 뭐냐면 실제값, 관측된 값, 과거의 값이고요. 요 파란색으로 된 값이 예측값이거든요. 이 예측값이 직선이 아니고 곡선이 아니고 이런 사인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를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리마 방법에서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계절성, 반복적일 때 아리마 방법이 특히 또 좋습니다. 뭐 옵션은 다양하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이해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가운데 파란 선이 있고요. 뒤에 회색 선이 있죠. 회색 선이 신뢰 구간이에요. 미래라는 것은 100% 예측할 수 없어요. 신뢰 구간을 보통 합니다. 보통 뭐 95%, 90% 신뢰 구간을 딱 둬가지고 그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예측 구간을 보통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보시면 예측 구간을 그 레벨을 95%인데 이거를 뭐 예를 들면 80% 해볼게요. 80로 바꾸면 이 넓어지겠죠, 당연히. 아니, 좁아지겠죠. 막 이거를 99로 하게 되면 넓어질 겁니다. 90% 신뢰 구간을 하게 되면 그렇게 보여지는 그림이 보이시죠? 그렇지만 이 방법이 과거가 상당히 패턴이 규칙적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좁혀서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다른 예를 들어보게 되면 예를 들면 CO2, 전 세계가 CO2가 점점 증가하고 있잖아요. 탄소, 이산화탄소, 온실효과. 상당히 규칙적으로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뢰관이 되게 좁게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은 예를 들어볼게요. 이 같은 경우는 이 예측이 이렇게 너무 불규칙적이죠. 그런 경우는 신뢰관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불규칙적이니까. 또 이 기간이, 과거의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미래를 예측하는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신뢰관이 늘어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시죠? 그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이 정도까지만 감을 잡으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니니까 감 잡으시고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비행기의 승객수, 계절에 따라서 변동되면서 점점 증가했던 그 그래프의 데이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엑셀에 넣었습니다. 엑셀에서 이제 여기 1열은 1, 2, 3, 4, 5 이렇게 쭉 이 숫자를 가짜로 만들어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게 시간에 해당되는 거고, 이거 두 번째가 그 데이터를 그대로 카피해서 넣는 겁니다. 이거를 딱 넣고, 엑셀에서 한번 그걸 만들어 볼게요. 아리마 하는 거를. 데이터에 가셔가지고, 보면 예측 시트라는 게 있어요. 예측 시트를 딱 클릭하시면,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딱 만들어줘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아리마 그랑 똑같죠? 그 다음 옵션에 보시면, 우리가 아까 아리마 거기서도 옵션에서 95%, 90%, 99% 바꾸는 거 있었잖아요. 이 옵션에도 똑같은 게 있을 거예요, 아마. 보면 95% 있잖아요. 이거를 늘려서 99%,
바꾸게 되면 이 간격이 더 늘어나요. 아까 보셨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우선 어쨌든 만들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그래프 만들면 이게 함수가 보이거든요. 엑셀에서. 이게 forecast ETS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펑션을 눌러보시면 이게 뭘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죠? 근데 이것이 어쩌면 아리마를 사용한 걸지도 모르겠다라는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된 거를 다 따라가 주니까. 그래서 이제, 자, 이거를 통계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 아까 아리마라는 방법도 있고, 엑셀에서 하는 이 방법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엑셀에서 차원 낮은 게 아니에요. 엑셀은 여러 가지 중에서 몇 가지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하는 거니까, 그냥 편리하게 한다, 이 정도지. 나쁘다, 이런 건 아닙니다. 되는 건 다 잘 되는 거예요. 자, 해서 어쨌든 그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그래프 만든 걸 받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 의사수 예측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보시면 이제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를 예측해 볼 거거든요. 보면 이게 되네? 하는 생각 들고 이건 예측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겁니다. 찾아볼게요. 시간 절약을 위해서 제가 미리 했습니다. 보시면 이게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의 의사들이 해야 될 총일의 양이에요. 그걸 했습니다. 그걸 넣고 예측을 딱 돌렸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요. 95% 신뢰 구간이 샥 벌어져요. 95% 신뢰 구간이. 제가 엑셀에서 아무 옵션 안 가지고 그걸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35년, 2030년 되면 이 총의사가 해야 될 일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다. 늘어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걸 모르겠다. 이 범위가 너무 크니까 이건 사실 이렇게 커져버리면 이게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좀 더 정밀한 예측이 필요한 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나왔어요. 이해됐죠? 첫 번째 이해됐습니다. 그럼 보사부에서 예측했던 값을 여기다 그래프에 넣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아래쪽에 있어요. 보사부에서 예측했던 의사들의 총수가 여기 나오는 요 숫자들이 있거든요. 요거 보이시죠?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그래프에다 같이 추워서 넣었으면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이 그래프 그리는 거는 이제 저한테 맡기세요. 그냥 다 설명하면 힘들고 했더니 이게 지금까지 2019년까지의 의사들이 해야 되는 총량에 요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지고 빨간색으로 그려진 거 이거는 엑셀에서 예측한 값이고 이 벌어진 값은 95% 신뢰 구간이에요. 95% 신뢰 구간이 이렇게 넓다는 거는 그만큼 너무 넓어서 범위가 잘 모르겠다. 이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거예요. 이 빨간 점 있죠? 이 빨간 점. 이것이 보사부에서 예측했던 점입니다. 이 아리마로 예측했던 거랑 거의 일치하긴 해요. 그런데 그 보사부에서 했던 값이 의사들의 해야 될 일을 그냥 뭉뚱그려서 한 게 아니고 내과계, 외과계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따로 예측한 다음에 그걸 다 합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그걸 단순화하기 위해서 퉁쳐서 했는데 의사들의 총량이 내과계 1, 외과계 1, 그 다음에 서포트하는 과가 있거든요. 지원과라고 해서 검사라든지 MRI 찍고 하는 거, 영상의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직접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지원해주는 과거든요. 그 지원과들을 또 합쳐서 해서 각각을 예측하고 그걸 합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예측한 값이 점으로 나왔어요. 저는 왜 보사부에서 이 신뢰 구간까지 다 표현해서 그려주지 않았는지, 그래프로 표현해주지 않았는지, 그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딱 그래프를 그리면 딱 좋거든요. 이렇게 되는구나. 왜 하필 2025년, 2030년, 35년 딱딱 스파트만 딱 예측했는지, 그리고 왜 신뢰 구간을 표현해주지 않는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너무 단순하게 딱 예측했어요. 어쨌든 그렇다 치고, 이게 의사의 총 일의 양은 이렇게 범위가 넓어진다. 그러니까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다.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겠죠. 일단 또 다른 노라운 게 하나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1인당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데이터가 있었거든요. 2019년부터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 값이 있었는데 그거를 똑같으면 예측해보면 이거는 상당히 내로우하게 예측이 돼요. 그래서 점점 늘어난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1인당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늘어난다는 것이 예측이 된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상당히 내로우해요. 이거는 95% 신뢰관이 좁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겠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의사가 할 수 있는 1인당 할 수 있는 양이 이렇게 예측된다는 것을 전제하에 미래의 의사가 1인당 그 보사부가 예측했던 그 값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것이 1인당 의사가 할 수 있는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파란색 그래프가 과거예요. 2011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의사 1인당 했던 양들입니다. 그리고 보사부가 예측한
보사부가 예측한 1인당 한 사람이 해야 될 양. 앞으로 일이 하게 되면 이렇게 점으로 나와 있어요. 빨간 점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보사부는 어떻게 예측했냐면요. 2019년도에 할 수 있는 1인당 의사가 할 수 있는 양이 계속 유지된다고, 그냥 그대로 된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러고 가정하면 14점 몇 %가 부족하다.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 가정한 거 이렇게 쭉, 이렇게 파란색, 초록색. 이거 좀 아닌 것 같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의사가 1인당 할 수 있는 양이 1년에 1%씩 증가한다 그러면 요 파란색 선, 이 전보다 조금 위에 있는 요 선이 됩니다. 0.01% 증가되는 거고, 이건 2%, 이건 3.2%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리마, 아까 엑셀에서 있는 예측 기능을 이용해서 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때는 이 예측했던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 선은 이 감색이에요, 감색. 그러니까 이 엑셀에서 예측했던 값, 예측 차트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약 2%, 1인당 할 수 있는 양이 2%보다 조금 넘는 선으로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것도 신뢰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뢰권을 다 그려볼게요. 다 그려봤습니다, 제가. 그 신뢰권은 이 파란색으로 나타나거든요.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그 신뢰권을 잘 보면 그 신뢰권의 낮은 한계도 1%보다 높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보사부에서 예측했던 요 값보다 높아요. 그 신뢰 구간의 낮은 값도, 신뢰 구간의 중간값, 신뢰 구간의 높은 값도 모두가 보사부에서 예측했던 값보다 높아요. 그러면 이렇게 예측하게 되면 확실히 의사가 남습니다. 이해되시죠? 과학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물론 이것도 허점이 있어요. 예측한 것은 다 허점이 있습니다. 이게 예전대로 안 돼요. 그렇지만 그나마 합리적으로 예측해 봤을 때 보사부에서 예측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가능성이 많죠? 그냥 19년도 것이 그대로 된다.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가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을 할 수 있는데, 가정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최악의 시나리오. 그런 걸 이제 민감도 검사 이렇게 말하잖아요. 최악의 시나리오, 최상의 시나리오, 그리고 몇 개의 가정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다. 이걸 보통 하는 것이 논문 쓸 때 많이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딱 하나만 가정해놓고 최악의 시나리오 가정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 최상의 시나리오, 그 중간값 몇 개 이렇게 해봐야죠. 그리고 아까 토탈량이라든지 딴 것들은 아리마 방법을 했는데 왜 의사가 1인당 할 수 있는 값은 아리마 방법을 안 했을까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보사부에서 연구하신 분이 왜 그랬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번 토의해보자 하셨으니까 저 나름대로 과학적인 방법을 했어요. 이 말고 다른 분들도 다른 방식으로 한번 추론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 각각들이 그런 많은 토론이 나오면 좋겠어요. 우리가 국민들, 우리 연구 얼마나 많이 합니까? 요즘 대학생들도요, 그 데이터 경주인대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그 학생들도 되게 잘해요. 웬만한 교수보다 더 잘합니다. 요즘 애들은. 워낙 그 똑똑한 애들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데이터 주고 한번 예측해봐라, 의사수. 한번 그 경주인대 해보면 어떨까요? 보사부보다 훨씬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